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볼까요? 네. 선대위 속사정. 네, 여야가 이번 주에 본격적인 선거 돌입을 위한 선대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원톱에 4명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붙였고요. 민주당은 3인의 상임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는데요. 양당이 차별화된 선대위를 꾸린 만큼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선대위부터 이제 살펴보면 원래는 한동훈 원톱 전망이었는데 여기에 네.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4명이 붙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의원은 이제 포함해서 붙었는데 어떤 속사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원톱 체제에 거물급 후보 4명이 보조를 맞추는 진영을 꾸린 데에는 당의 전략이 엿보입니다. 먼저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번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단 16석을 얻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엔 수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넓은 범위에서 전국을 돌고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3명의 위원장이 각각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수도권 탈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3명의 위원장 모두 친윤계가 아닌데요. 이번 공천에서 친윤계 후보들이 모두 살아남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그만큼 선대위만큼은 좀 더 통합에 방점을 둔 모양새입니다. 네, 이해찬, 김부겸 두 원로가 컴백한 민주당 출범식에서 한 팀을 강조했고 친문, 친명 앞으로 이런 말을 쓰지 말자 또 이제 강조하기도 했죠. 3인의 선대위가 이제 공천 갈등을 수습하고 앞으로 우세한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민주당 선대위는요, 한 팀, 통합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친문, 김부겸 전 총리는 당내 비주류를 대변해온 그런 분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합류해야 통합의 상징성이 살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지만 네. 두 원로의 비대위 합류 이후 민주당의 갈등은 일단 일단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장이 공천 탈락한 한 분 한 분을 만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비명 행사라는 그간의 지적을 뒤집고 하나 된 민주당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선거 승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막말 리스크 최근에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번 한 주 이슈를 흡수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야에서 각각 도태우 후보 또 정봉주 후보가 과거 막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거센 비난과 해명 요구 또 고발전까지 더해지면서 양당은 두 후보의 공천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네, 도태우 후보가 공천 유지로 결정이 됐다가 다시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네. 양당의 결정 분위기 보면 최근에 점점 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선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 후보는 5.18 폄훼 발언으로 지난주부터 논란이 거셌죠. 도 후보가 SNS에 여러 차례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비판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그럼에도 공관위가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면서 공천 유지를 결정했다가 추가로 부적절한 발언이 드러나고 또 다른 후보들의 말실수가 더해지면서 민심이 나빠지면서 전격 공천 취소를 발표한 겁니다. 또 5.18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을 외면했다는 그런 지적이 선거 내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봉주 의원은 과거 DMZ 목발 경품 발언이 논란이 됐죠. 또 다른 발언도 이슈가 되면서 막말 대장경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 장병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정 전 의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또 다른 막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자 당의 감찰을 결정했고 결국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선거 결과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말이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입단속에 철저해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여야 모두 논란이 터지기 전부터 입조심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있었는데 네. 과거에도 이 말 때문에 선거가 뒤집혔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대 선거 당시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낙곰수 출신의 김용민 후보가 노인들이 시위를 못하도록 시청역 엘리베이터를 없애자 이런 말을 했다가 굉장히 역풍을 맞았습니다. 4년 전에 미래통합당도 김대우 후보와 차명진 후보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선거 참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선거철 막말의 역풍을 잘 알다 보니까 양당 모두 막말 경계령을 내리고 공천 마무리 전에 공천 취소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이 간 비례 동맹. 네. 네,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자를 두고 한 주간 시끄러웠습니다. 전지의 정영희 2명은 반미 성향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논란이 된 임태훈 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측이 임 후보를 재추천했다가 또 거부당하자 비례연합의 후보 추천 심사위에서 전원 사퇴했습니다. 네, 시민사회 측이 말씀하신 대로 임 전 소장을 다시 재추천하고 네. 2번의 거부를 이제 당했는데 비례연합이 컷오프 이후로 병역 기피를 이제 내세웠는데 재추천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시민사회 측은 더 넓은 범주의 이념과 또 배경을 가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임 전 소장의 배경을 알고도 추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오늘도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보편적인 인권과 또 국민 눈높이에서 이제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앞서 대법원과 또 헌재의 판결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과 2021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했고요. 헌법재판소도 2018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대체복무 도입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차별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 때문에 임 후보의 추천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의 균열이 보이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계속적인 연대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또 비례연합의 최대 구성원인 민주당이 이 연대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비례연합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을 출범시키면서 다양한 진보 세력과 같이 가겠다 이렇게 천명했었는데 많은 세력이 모인 만큼 민주당에 더 큰 포용이 필요했거나 비례대표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 이소희 기자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예. 한 100번 하신 것처럼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